오케이, 알겠어. 알았어. 그럼 내가 인사하고, 내가. 난 갑자기 뿅 나오는 식으로 할까? 뿅. 편집 못해? 이거 하다가 뿅. 이렇게. 뿅.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특허그룹의 김형민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게스트를 초대를 해봤는데요. 뿅 하면 안 돼. 오늘 두 번째 저희 특허그룹의 게스트를 모셔봤고요. 저랑은 대학교 동기고 그 다음에 동아리도 계속 같이 하고, 그런데 이제 약간 TMI일 수는 있겠지만 형이 그 2학년 때 동아리 회장 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쵸. 그랬죠. 네, 그래서 제가 동아리 회장 맡아가지고 그 고통과 모욕의 세월을 1년 동안 재밌었잖아. 보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정호 변리사님은 이제 저보다 한 살이 많고 석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리사 준비를 시작하느라 이제 저보다는 이제 기수가 좀 낮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대학교 지인들 중에서는 가장 친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정호 변리사님을 모셔봤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그럴까요? 웃지 말고. 네, 안녕하세요. 53기 변리사 이정우라고 하고요. 이제 일한 지 3년차 됐습니다. 전공은 저 생명과학 전공했고, 그리고 대학원도 세포생물학 전공해가지고 석사 졸업하고 이제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석사를 고려하지 않았었는데 그 학사 졸업 후에 저희 동기들 같은 경우 보면 얼추 제 생각에 한 70~80%가 의전이나 치전을 갔던 것 같은데, 저희 때 딱 의전이 최초로 생기고 한참 딱 붐일 때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저희는 의전을 갔죠. 취업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취업도 거의 없고 대학원은 더더욱 없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대학원에 가신 이유가 뭐였어요? 대학원을 간 거는 사실 처음에는 대학교 들어갈 때 의대를 사실 갈 수 있었음에도 이런 생명과학의 꿈을 위해서 의대를 안 가고 대학 이제 뭐 생명과학과로 온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갑자기 나중에 가는 거는 좀 손해본다고 해야 되나? 뭔가 내 자신한테 그때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지금 이제 한 4년이 지난 4~5년 지난 다음에 내 결정을 뭔가 부정하는 나의 과거를. 그치.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의전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게 너무 좀 난 남들과 다른 길을 좀 선택하고 싶기도 하고, 사실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인 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저 전공을 생명과학 전공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공부 자체가 좀 재밌었기 때문에 이거 공부를 계속 해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됐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잖아요. 그 이정호 변호사님은 우리 동물 해부할 때 그런 거 되게 싫어했잖아. 피 보고 막 이런 거. 그래서 동물 해부를 안 하는 실험실로 가려고 최대한 알아봤는데 결국 했죠. 결국 했지. 지 실험은. 네, 이정호 변호사님은 그때 아마 제 기억은 석박통합이었나? 처음에 석사로 들어갔다가 1년 뒤에 괜찮다. 괜찮다. 쭉 해볼까? 해서 석박통합으로 바꾸고 다시 1년 뒤에 아니다. 다시 석사로 바꿔다 해서 교수님한테 저 석사로 맞고? 싸대기 안 맞고 저 석사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석사로 바꾸고 졸업을 했죠. 엄청 우유부단하고 아주. 근데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그쵸. 자, 그럼 다음 질문인데 저한테 변리사가 어떤지 한번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내가 한 1~2년차, 1년차인가 2년차인가? 되고 얼마 안 되고, 나는 대학원 생활이 조금 힘겨울 때 뭔가 생명과학도로서 이제 뼈를 묻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대학원 생활을 중단해야겠다고 생각을 먹었나요? 또 이거를 아까 이제 대학원을 간 이유가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 자체가 재밌어서 간 거였는데 가보니까 내가 이제 상상했던 거랑은 좀 다르고, 왜냐면 뭐 많은 이제 대학원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대학원 공부라는 게 좀 기약이 없기도 하고 그런 뭐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좋아해야 되는데 그 생명과학이라든지 뭐 화학과라면 화학과 자체를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고 지금 나중에 이제 대학원을 그만두면서 생각했을 때 그 생명과학 공부가 좋아했던 게 아닌 그 시험 점수를 잘 맞기 위한 공부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었나. 변태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딱 눈에 보이는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대학원의 다른 뭐 박사 형들이나 후닥 박사님들을 봤을 때 아 이렇게 좋아해야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구나. 내가 만약에 이 상태로 어떻게든 어렵게 박사를 땄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경쟁력이 없겠구나라는 거를 석사 생활하면서 느꼈죠. 사실 저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호기심은 정말 제로에 가까운데 호기심도 없고 우리 그냥 뭐 세포생물학 뭐 이런 거 배우면 뭐 시그널 그런 거 배우는데 나는 그냥 그게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고 그냥 외웠지. 암기하게 급급했던 것 같아요. 나도. 당장 학점이 중요하니까. 맞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처음 이 학과 들어온 이유 그거를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와가지고 뭔가 생명과학도 뭔가 그런 걸 하고 싶으니까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점수 맞춰서 온 거 아니었어? 네. 내가 갈 수 있는 최대한의 학과. 왜냐면 우리 때 그 피크였으니까 그때가 아마 그때 황우석 박사님 때문에 터지기 바로 전. 터지기 바로 전인데 그러니까 어떤 최고점에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제 물려가지고 이제 탈출도 못하고 약간 그런 손절했지. 변리사 손절인데 전 여러 가지 뭐 선택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변리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 또 이 이유가 있다면 네, 석사를 그만둘 때 변리사를 하기 위해서 석사를 그만둔 게 아니고 일단 석사를 그만두고 이제는 뭘 할까를 고민을 했을 때 일단 그 석사에서 또 힘들었던 거는 그런 목표가 되게 이제 바로 앞에 보이는 목표가 없는 공부가 좀 거기에 실증이 났고 그리고 그런 실험 자체에도 흥미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석사로 일반 기업을 취업을 하면 가서 실험을 하는 일이 대부분이 되니까 좋겠네. 그쵸. 그래서 실험 자체를 하기 싫어서 그런 바이오 기업들의 취업은 고려하지 않았고 또 그런 이런 시험에 대한 그런 목표를 획득하는 그 재미를 옛날에 그 느꼈던 학과 때 느꼈던 그 재미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험을 보자. 고시라든지 이런 그러면 우리가 이공계로서 볼 수 있는 시험이 사법시험을 갑자기 볼 수 없으니까 그렇죠. 뭐 기술고시라든지 또 이제 변리사 시험이 있는데 그럼 뭘 할까 하다가 기술고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변리사 시험은 주변에 얘도 붙었으니까 나도 붙겠지. 왜 2년 김영민 변리사가 2년 공부하고 붙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힘들게 공부했을 텐데 내가 가끔 만날 때 보면 놀면서 하는 거 같아가지고 그 얘도 2년 만에 하니까 나도 뭐 얘보다 공부 못했던 것 같진 않고 그치. 그래서 그쵸 또 괜찮았으니까 그래서 나도 한 2년 하면 되겠다 해서 그럼 나도 변리사 시험 공부해야지 하고 시작하게 됐죠. 제가 변리사 시험 준비할 때 형이 했던 말씀, 제가 이제 형한테도 이정호 변호사님한테도 같이 변리사 시험 준비하자 이렇게 그렇죠. 제안한 적이 있죠. 제안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정호 변호사님 너 붙으면 안다고 꺼지라고 했는데 진짜 안 붙고 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주변에 또 김영민 변리사 말고 저희 동기 중에 또 다른 변리사 친구도 있고 의외로 사실 변리사라는 직업이 저희 과 특성상 그렇게 많은 직업이 아닌데도 제 주위에는 이제 변리사인 사람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접하기 쉬웠죠 기회가. 이제 또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정호 변호사님이 변리사 시험 준비 시작한 게 나이가 그때가 제가 그때 정확히 29살 6월부터 1차 공부를 시작을 했죠. 29살 때. 그래서 30살에 처음 1차를 보고 30살 때 1차를 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3년 딱 3시로 붙었는데 그래서 32살 11월에 합격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33살부터 이제 변리사 일을 시작하게 됐죠. 물론 통계를 봐야겠지만 평균보다는 합격 나이도 조금 높고 좀 많은 편이죠. 많은 편인가? 왜냐면 뭐 매년 다르겠지만 53기 저 변리사 붙었을 때 89년생, 90년생, 91년생이 가장 많았으니까 인원수가 거의 그 사람들이 한 60명? 200명 중에 한 60명은 됐던 것 같고 이제 조금 나이가 있는 상황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어려운 점 같은 거 있었어요? 그때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영민 변리사가 쉽게 붙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좀 적은 편이었어요. 왜냐면 나도 2년 하면 붙겠지, 뭐 2년 동안 열심히 해야겠지만 당연히 하기 때문에 진입할 때 문제, 그런 나이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딱 29에서 30 이렇게 넘어갈 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문제가 사실 뭐 맞아. 30대 되시면 알겠지만 저도 뭐 엄청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딱 30대랑 20대랑의 체력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달라. 그렇죠. 그 자는 시간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그게 체력을 소모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쉽지 않기도 하고, 또 다른 걸로는 이제 20대 남들 공부할 때 공부를 할 때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도 학생이지만 난 그냥 고시라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다 같이 공부를 하는 상황인데 제가 준비를 할 때 이제 친구들이 거의 다 직장인이 대부분이니까 맞아. 거기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그러니까 좀 부러움. 그리고 뭔가 내 주변 사람이 다 돈을 벌고 있는데 나는 이것도 사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인 거잖아. 집에서 용돈 받고 있으니까 남들은 용돈 드리는데 굳이 이거 안 하고 취업해도 됐는데 굳이 내가 왜 힘든 길을 선택해서 뻘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친구들이 이제 변리사 이미 붙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동기부여가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쟤네들도 진짜 붙었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제가 나 평생 놀릴 거 아니야. 맞아. 30대 떨어졌을 때 놀리면 내가 좀 삐졌을 것 같아. 그치. 기득 때까지는 괜찮은데 30대는 그때는 만약에 떨어졌으면 좀 위험했어. 좀 멘탈이 많이 나갔을 것 같아. 이제 기득 때 떨어질 때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1년 더 하면 내 실력이 오르겠구나. 왜냐면 나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 했는데 3시 이제 발표 전에는 만약에 내가 이거 떨어지면 1년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여기서 내 생각에는 이미 내 실력은 포하고 여기서 더 오를 게 없으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때 붙었기 때문에 만약 그때 떨어졌으면 멘탈 관리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시험에 합격을 했고, 자, 그럼 석사 변리사로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석사 학위가 있는 상태로 그 석사 학위가 있다는 게 이 특허사무소 수습을 구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나요? 석사 출신 변리사라고 학사 출신 변리사랑 월급이 다르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일단 제가 알아본 몇 군데에서는 뭐 석사라고 더 월급을 더 주겠다라고 제안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었고, 지금도 사실 석사라고 돈을 더 많이 받는 거 아니니까 석사랑 학사랑 어쨌든 월급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 똑같은 조건이라면 학사보다 석사가 더 아는 게 많다고 사무소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적인 면에서는 좀 더 수월하지 않았나. 학사 출신 변리사보다 석사 출신 변리사가. 그리고 제 기억에는 좀 그런 학위를 선호하는 사무소가 있죠. 그런 데를 또 갔던 것 같고. 그쵸.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뽑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뭐 인간성이나 뭐 업무 능력이나 이런 거는 파악하기 힘들거든. 특히 수습인 경우는 더 그래. 그럴 때는 사실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거든요. 뭐 외모, 그 다음에 뭐 나이, 학교, 전공, 학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는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단 1차적인 첫인상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이제 최종적인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어쨌든 석사 학위도 그 중에 그 다양한 요소 중에 하나는 될 수 있다. 그쵸. 근데 그것 때문에 뭔가 돈을 더 주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나요?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뭐 여러 군데 들은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석사라서 돈을 더 많이 준다는 사무소에 대한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개업을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수습을 뽑는다 이거예요. 뽑는다 했을 때 학사와 석사가 있어. 내 석사 돈을 더 달래. 그럼 안 주지. 그럼 안 주고 안 뽑지. 안 뽑고 학사 뽑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일을 할 때는 일단 사실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게, 제 학사 졸업 당시에 그 전공 지식의 상태와 석사 졸업했을 당시에 그 전공 지식의 상태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기억도 안 나고. 근데 뭐 단적인 예를 들으면 그런 바이오 관련 일을 들어왔을 때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발명 자료를 줬을 때 또 이해가 안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일을 할 때 보면서. 김영민 변리사는 이해가 안 된 적이 있었나요? 저는 아예 기술 분야가 다른 쪽에 이제 일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도 바이오 쪽 일을 수습에서 2년차까지 그때 주로 많이 했었는데,
받았을 때 이해가 안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보면서 사실 우리 전공 때 배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좀 쉽고 대신에 이제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생물학적인 지식만 있어도 1학년 때 배우는 그것만 있어도 그쵸. 어느 정도는 커버는 된다. 내 생각에는 전자생물학, 세포생물학까지 거기까지 한 2학년까지 그치 2학년 그 1학년만 하고 하기엔 너무 좀 너무 치사하잖아. 없어 보이나? 일반 생물학은 요즘 고3도 배우던데. 그래요? 그러면 한 2학년, 3학년 정도? 분생, 세생까지. 근데 이거는 또 고객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히려 대학이나 아니면 좀 기업 중에서도 좀 깊게 이렇게 연구하는 그쪽을 할 때는 좀 더 전공 지식이 많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대학교를 나올 만한, 대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할 만한 머리를 가졌다면 내가 내 전공과 다른 기술 분야라도 사실 다 할 수 있어. 공부를 하면 되니까.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당연히 못하겠죠. 근데 맞아. 이 변리사라는 직업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게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리고 그 기술이 나온다면 구글링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내가 이해를 해야 좀 더 좋은 발명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 전공과 다른 분야의 기술인데, 물론 우리가 뭐 생명과학이고 뭐 화학 쪽 일도 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다른 기술 분야를 했을 때 막 전자권을 주지는 않거든. 근데 화학 쪽인데 내가 뭐 지금까지 안 했던 뭐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금속 촉매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그게 뭔지 파악하는 건 어렵진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검색해가지고 관련된 베이스를 익히는 게 싫다라고 한다면 변리사로서 일하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면 사실 내 전공에 구애받지 않고 넓게 이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 우리 전공 관련해서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 저도 댓글들을 보니까 이렇게 뭐 변리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전공이 좋을까요?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 경험해 봤으니까 그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되기 전에 불안감이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내가 하기 위해서 최대한 좋은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지를 뭐 계속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는 건 사실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심리지 않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학과인데 수학 관련 특허는 사실 없을 거예요. 그 수학만 다루는 특허는 거의 없을 텐데, 그러면 이제 내가 이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대신 다른 분야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 다른 분야는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는 사무소에서 그 룰을 정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사무소를 들어갔냐, 어떤 자리로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 사무소에서 롤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가 처음 맡은 딱 그 분야로 계속할 가능성은 높겠지만 그건 또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할 수 있는 거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리할 게 되게 많네. 그냥 이렇게 하지 뭐. 오늘은 이정호 변호사님이 대신 정리해주세요. 네? 정리 좀 해주세요. 먼저 나이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보통 이게 좀 늦게 준비를 시작하셔서 늦게부터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나이로서 전혀 불이익이 없었고 저보다 나이 많은 형들도 취업할 때 전혀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잘 취업하고 지금 다 행복하게 사시고 있기 때문에 뭐 나이가 많다고 그렇게 나중에 붙었을 때 불이익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석사 같은 경우는 석사가 있으면 당연히 없는 것보단 좋지만 굳이 변리사를 하기 위해서 석사를 딸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석사를 따는 그 2년보다 변리사가 2년 먼저 되는 게 더 좋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갑자기 궁금증이 들었는데, 변리사 따고 석사하는 건 어때요? 저는 굉장히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굳이 그것도 굳이? 그쵸. 왜냐면 그러니까 그 시간에 다른 여러 가지 변리사의 그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공부들이 있기 때문에. 석사를 하러 대학원에 들어간다?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사실 석사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변리사 업무를 하면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박사 출신 변리사를 모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정호 변호사님 일단 석사니까 나중에 박사 도전하셔가지고 박사 몇 살이요? 박사가 됐을 때 그때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